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네, 이 발언 분량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셨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윤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은 보고 라인이나 조직 내에서 보면은 이제 두 분 다 두 사람의 상관이신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언론에서 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 그다음에 임명되고 나서 그리고 청문회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관행 내지는 조직 문화 앞서 얘기했던 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주장하고 검찰이 주장하고 판사가 8번이나 거쳐서 제지를 하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혹자들은 지금 그 대통령 임명해 놓고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느냐, 비난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인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검찰이 그 대통령이 인사권에 개입하고 인사청문회 때 무슨 마치 불법이 있는 것인 양 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처 도입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실행이 됐으니 검찰도 이제는 스스로가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마 오늘 그 기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지 않았냐 싶고요. 특히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하느냐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좀 애돌라서 갔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19년, 2020년 햇수론 2년이지만 선진화법이 상정된 법안이 어쨌든 다 통과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에 대한 또 다른 당부의 말씀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했던 이야기,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반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종편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한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일단 대통령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서 길게 기자들과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자유롭게 지목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면은 굉장히 잘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용상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셨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냐면 사적인 자격으로 조국과 가까운 개인 문재인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임명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수사를 이제 중립적이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에 대해서 고초를 겪지 않으셨냐, 참 국민들 마음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이셔서 저 수많은 국민들보다 조국 한 명을 더 저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앞서 청와대가 보였던 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이제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 청구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위원회에 비서실장 이름으로 조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넘겨주는,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하라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라고 평소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보였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수사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그냥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 고쳐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특혜를 누가 다 받습니까? 포토 라인에 서지 않는 1번 타자도 조국 가족이었고,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간 1번 타자도 조국 가족이었고, 재판 비공개로 하루 전날 갑자기 봐준 것도 조국 가족이었고, 예. 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장이 보석 얘기를 한 것도 조국 가족이었고, 이 모든 관행의 특혜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런 식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과연 이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께서 자기 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직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뒤바뀐 답변을 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공교롭게도 이제 그 법안이 바뀌는 부분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특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특혜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제가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예. 얘기를 하는데, 인용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혜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많은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받은 전례도 경우가 있죠.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치 이것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예외 규정에서 어긋나니까 왜냐면은요. 그렇죠. 예. 또 오늘 시작하시네. 아니요, 엉터리로 말- 말씀하신 부분은 예, 저도 일단 뭐 고쳐드려야 김현 될 것 부처장 같아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듣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지금 마치 조국 전 장관이 특혜가 있고 조국 장관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얘기는 이미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 등에 대해서 예. 그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예. 이미 그 포토라인 서지 않고도 조사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끌어당기는 이유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뭔가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 수사 관행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바꾸라는 것은 일반적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예. 나왔고요. 이문정 검사는 굉장히 이번에 공수처법 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울컥했다. 네.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지만 울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동과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면 오해가 없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인사권이라든지 청와대의 행동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죠. 하필이면 정기 인사도 아닌 인사를 현 권력의 3대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담당 핵심 1차장, 2차장, 3차장 그걸 전부 다 인사에서 뺐지 않습니까? 인사 시기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현직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게 검찰의 조직을 관행입니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사건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인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하고, 지금 한참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 울산시장에 있어서의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의 감싸기 문제, 유재수 비리 감싸기 문제, 예. 이런 게 한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을 딱딱딱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수사 관행을 얘기를 하면은 누가 봐도 우리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기자가 묻고 대통령이 답한 겁니다. 묻는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존중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해야 된다. 제3의 장소에 와서 마치 보고를 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안보, 국제 문제 여러 주제가 있었을 텐데 기자들이 상당한 내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외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기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예. 내용을 많이 할애를 하지 않았나 예.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내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희정 전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나쁜 관행은 고치는 게 맞죠. 하지만 관행을 어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현행 법을 어겼습니다. 검찰청법에 검찰 총장과 함께 인사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행상 그거를 해왔던 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이게 검찰총장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하치하는 그 규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한 보직에 1년 이상 하도록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서 뭐 나쁜 관행 운운하시면은 본인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라는 것과 직접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그 장관 시절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주제가 벗어난 게 이야기가 아니죠. 좀 있었던 일을 확장되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 예, 여기까지만 이 예, 예, 의견을 정리하도록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주제